영화 쥬라기 공원 3에서는 티라노를 압도하는 어마무시한 공룡이 등장합니다. 녀석의 이름은 스피노사우루스. 당시 대중들에게 꽤 낯설었던 스피노사우루스는 영화를 통해 티라노를 넘어서는 육식공룡이란 타이틀을 거머쥐며 차츰 알려지기 시작하죠. 사실 스피노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살았던 시기도 다르고 서식 환경도 달라서 이 둘이 싸우는 일은 영화적 상상에 불과하지만 15m나 되는 거대한 몸 길이에 악어를 닮은 긴 주둥이, 무엇보다 등에 달린 성인 키만한 넓고 긴 돛을 지닌 스피노사우루스는 그 생김새만으로도 관객들을 충분히 매료시킬 만했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사우루스는 이 불편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거대한 돛을 어디에 사용했던 걸까요? 또 이들이 물속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진 걸까요? 오늘은 스피노사우루스에 얽힌 우여곡절 많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공룡 한 끼 하실까요? 1912년 독일의 고생물학자 에른스트 슈트루먼은 이집트 서부 바하리아 백악기 지층에서 신기한 공룡 화석 몇 점을 발견합니다. 아래 턱과 이빨 몇 개, 척추뼈, 그리고 등에 달린 긴 등뼈 등을 발굴했죠. 독특한 등뼈를 눈여겨본 에른스트는 1915년 이 공룡에게 이집트 척추 도마뱀이란 뜻을 지닌 스피노사우루스 아에기티아쿠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에른스트 박사는 스피노사우루스의 아래 턱에 원뿔형의 뾰족한 이빨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녀석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수각류 육식 공룡이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이런 보건도를 발표합니다. 마치 티라노가 등에 돛을 달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당시엔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도 몇 점 없었고 공룡은 꼬리를 땅에 질질 끌고 다닌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지금과는 영 다른 보건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에른스트 박사의 머릿속엔 몇몇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빨은 톱니가 아니고 뾰족한 원뿔 모양이지? 특히 척추뼈에 달린 저 거대한 신경 배돌기는 역할이 뭐지? 같은 생각들 말이죠. 디메트로돈도 긴 신경 배돌기가 있지만 스피노사우루스의 것만큼 굵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에른스트 박사는 들소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들소의 어깨 부분엔 높이 솟은 신경 배돌기가 있고 이는 강한 근육으로 목뼈와 연결돼 있어 들소의 목 뒷부분은 혹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덕분에 들소는 머리를 삽처럼 활용해 눈을 치울 수 있죠. 즉 에른스트는 스피노사우루스의 신경 배돌기도 목을 강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들소의 신경 배돌기는 목 주변만 길게 튀어나와 있는 반면 스피노사우루스의 신경 배돌기는 등 전체에 포진돼 있었던 탓에 그의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100년 가까이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렇다 할 반론들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1944년 4월 스피노사우루스 화석과 보건도가 보관돼 있던 위넨의 한 박물관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공격으로 폭파되면서 스피노사우루스의 유일한 정보들마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잊혀질 것만 같았던 스피노사우루스는 약 40년이 지난 후 새로운 화석들의 발견과 함께 다시금 빛을 보게 되죠. 1986년에 발굴된 바리오닉스의 화석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바리오닉스는 스피노사우루스처럼 원뿔형 이빨과 긴 주둥이를 지녔는데 재밌는 건 이들의 위장에서 물고기 비닐이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바리오닉스는 물에서 생활한 공룡으로 분류가 됐고, 뒤이어 1996년 브라질에선 이리타토르, 1998년 아프리카에선 수코미무스 등 스피노사우루스의 주둥이와 비슷하고 수중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공룡들이 발견되면서 고생물학자들은 이와 닮은 스피노사우루스도 수중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죠. 당시 육상에서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대한 수각류가 수중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학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고생물학자들은 앞서 발견된 공룡들과 스피노사우루스를 스피노사우루스과로 묶게 되죠. 이렇듯 스피노사우루스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유추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가 돛으로 체온을 조절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 밖으로 나와 체온이 낮아지면 넓은 돛으로 몸을 데우고 체온이 오르면 넓은 돛으로 열을 발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또 잭 베일리 교수는 이들의 돛은 체온 조절용보다는 혹에 가까웠고 여기에 지방 등의 에너지원을 저장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은 이때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던 탓에 이들이 정말 물에서 생활했는지 또 돛을 체온 조절에 이용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08년 모로코의 에오퍼드란 사막 도시에서 고생물학자 나지르 이브라임에게 한 화석 수집가가 뼈들이 담긴 상자 하나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그 화석 상자에는 스피노사우루스의 신경 배돌기로 보이는 화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브라임은 화석 수집가의 안내를 받아 화석을 발견했던 모로코 알제리의 접경 지역인 캠캠이란 화석층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은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이 잔뜩 묻혀있는 말 그대로 스피노 노다지였습니다.
이브라임을 필두로 한 연구진은 이 화석층에서 스피노사우루스의 뒷다리와 턱뼈 그리고 여러 개의 신경 배둘기들을 발굴하죠. 마침내 2014년 연구진은 발견한 화석을 기반으로 스피노사우루스를 복원해 사이언스지에 발표합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발견된 지 거의 100년 만에 일궈낸 쾌거였죠. 이들이 복원한 스피노사우루스는 의심할 여지 없는 반수생 공룡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스피노사우루스가 악어나 하마처럼 육지보다는 물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머리는 악어처럼 뾰족해 물고기를 잡아먹기 좋았고 머리뼈 위에 달린 콧구멍은 물에서 숨쉬기에 적합했죠. 그리고 노처럼 널쩍한 앞발은 헤엄치기에 적절했으며 뼈의 밀도는 다른 공룡보다 높아서 물속으로 가라앉아 먹이를 사냥하기에도 딱 좋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발견과 연구 성과가 발표되자 고생물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의 도체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합니다. 체온 조절을 넘어 수중 사냥의 기능도 고려한 거죠. 독일 로스토크대의 생물 물리학자인 얀 박사는 스피노사우루스는 돛새치처럼 돛을 빠르게 헤엄칠 때 사용하는 건 물론 큰 돛은 꼬리를 휘둘러 물고기 떼를 기절시킬 때 균형을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돛으로 물에 그늘을 들이워 물고기를 모이게끔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죠. 그리고 과시와 위협, 색 조절로 의사소통을 했을 거라는 주장 등 스피노사우루스의 돛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 명확한 정설은 없지만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공룡의 깃털이 그랬듯 스피노사우루스의 돛도 처음엔 특정 역할 때문에 나타난 형질이었겠지만 이후엔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됐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스피노사우루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건 이브라임 박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 때문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2014년을 기점으로 스피노사우루스의 걸음걸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집니다. 사실 이전에는 스피노사우루스도 다른 수각류 공룡처럼 이족보행을 했을 거라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브라임 박사는 스피노사우루스의 긴 앞발과 짧은 뒷발로 미루어 보아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네 발로 걸었다고 주장하면서 스피노사우루스는 수각류 최초의 사족보행 공룡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이 의견에 대해 스콧 하트먼과 마크 위튼 박사는 이들의 뒷다리가 예상치보다 더 길었다고 주장하며 스피노사우루스의 사족보행설을 반박하기도 했으며 스피노사우루스의 앞발은 다른 수각류들처럼 마주 보고 있는 형태라서 걷는데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또 유체역학적으로 이족보행을 했다는 견해도 있어서 사족보행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편에선 이들의 걸음걸이는 이족보행에 더 가까웠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스피노사우루스는 물과 땅을 오갔던 독특한 매력을 지닌 백악기 전기의 엄청난 포식자였다는 사실이죠. 백악기 시절 모로코에서 이집트까지 뻗어있는 강은 헤엄에 능숙한 스피노사우루스의 놀이터였고 덕분에 이들은 다른 육상 육식 공룡들과의 먹이 경쟁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육지로 올라와 사냥하며 배를 든든하게 채워나갔을 테죠. 1억 년 전 아프리카의 강가 풍경은 어땠을까요? 진기한 물고기들이 뛰놀고 스피노사우루스가 거닐며 헤엄치던 그곳, 상상 속에선 경이롭지만 실제로 맞닥뜨렸다면 두려움 가득한 공간이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듯 얼핏 사소해 보이는 과학적 발견은 100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공룡의 정체를 밝혀주기도 하고 1억 년 전의 멋진 세계로 현실감 있는 시간여행을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다.